투자자 입장에서 빠르고 정확한 시황을 전달드릴 최경진의 퀵시황입니다. 오늘 시장은 고점을 갱신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떠셨나요? 네, 오늘은 어제 그 척키를 데리고 타이타닉 한 장면을 찍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시아 시장은 모두 하락했는데 국내 시장은 올랐고 또 고점을 갱신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상승의 이유가 매우 궁금합니다. 네, 일단 오늘 역사적인 고점을 드디어 넘었습니다. 네, 경축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일단 아침에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강하게 매수를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때문에 오늘 시장은 올랐던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아시아 시장이 모두 빠졌는데 우리나라만 이렇게 올라가는 적이 거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뭔가 다른 게 있지 않나 싶어서 오늘 좀 많이 찾아봤는데 특별한 뉴스가 없어요. 네. 일단 뭐 어제 뉴스부터 좀 살펴보면 어제 뭐 미국의 소매 판매가 조금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1.3% 나왔는데 특별한 의미는 없었던 것 같고 그 소비보다는 그 서비스, 식당이나 뭐 영화관이나 호텔 뭐 이런 쪽으로 소비가 많이 증가했다. 그래서 이제 소매 판매가 조금 줄었다. 그래서 큰 의미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생산자 물가 지수가 6.6% 연율로 6.6%가 나왔습니다. 전망치를 넘었는데요. 뭐 그런 부분이 있긴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크게 뭐 우려하는 그런 움직임은 없었던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뭐 설비 가동률도 75%를 넘었고 다만 조금 안타까운 거는 기업 재고가 또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그게 작년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플러스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었거든요. 겨우겨우. 그러다가 3월, 4월 이때 재고가 줄기 시작했어요.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공급망에 문제가 생겨놓으니까 그랬던 것 같은데 마이너스로 또 들어갔습니다. 미국의 기업 재고가 마이너스로가 되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들이 재고 관리를 잘해야 되거든요. 네. 뭐 아마 이번에 5월 달에 마이너스가 나왔다면 6월 달에 그걸 플러스로 돌리기 위해서 엄청나게 또 많이 노력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공급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게 원활하게 잘 될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하고 유럽 간에 17년 동안 싸웠던 그 항공기 보조금, 관세, 뭐 이거 분쟁이 5년 동안 중단하는 걸로 이렇게 합의가 됐다. 뭐 이런 얘기가 어제 뉴스에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발표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유가가 지금 최근에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가는 게 좋기는 한데, 이게 72달러를 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물가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는 건데, 조금 좀 위태로운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뭐, 그렇게 보여지고요. 근데 오늘 그 미국에서 지금 바이든 정부가 석유 채굴하는 거, 그거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었는데, 그거 때문에 각 주들이 한 30개 주 정도에서 전부 소송을 걸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법원에서 지금 현재 정부가 그거를 금지시킬 권한이 없다. 의회의 승인이 없으면 권한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가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일단 뭐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뉴욕하고 캘리포니아에서 그 지금 방역 규제하는 거를 거의 전면적으로 해제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죠. 네. 그런 뭐 뉴스가 있는데 뭐 그런 것들하고 사실 우리나라 시장하고 상관없거든요. 근데 어제 미국 시장 빠졌는데 오늘 그래서 뭐 시장이 조금 빠지지 않을까 싶었는데 다른 나라들은 다 빠졌는데 우리나라만 올랐다. 네. 아주 고무적인 일이죠. 네. 금리와 환율은 변동이 없었는데요. 중국 시장의 하락이 오후 들어 커졌습니다. 국내 시장의 상승은 계속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오르기 위해서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환율이 떨어져야 됩니다. 근데 오늘 환율이 떨어지질 않았어요. 금리도 오늘 변화가 없고 미국채 금리도 지금 아침하고 거의 비슷하게 1.499 정도 유지가 되고 있고 우리나라 금리도 2.07 정도 선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데 환율이 오늘 장중에 계속 1117원이었어요. 이게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강하게 매수를 하고 들어오게 되면 환율이 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환율이 안 떨어졌습니다. 오늘 전기전자 쪽에 외국인의 매수가 3천억이 넘는데 환율이 안 떨어졌다. 그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거든요. 근데 주가가 올랐다. 조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고, 그리고 중국 시장이 오늘 많이 하락했는데 중국이 왜 빠졌는지 뉴스가 없어요. 네, 그쪽에서도 뭐 특별한 이유가 없다. 그냥 창업한 쪽 시장이 많이 빠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연쇄적으로 상해 시장까지 영향을 줬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그쪽에 하락한 섹터가 철강, 금속 이쪽하고 그리고 전기차 관련된 그쪽이 좀 많이 빠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뭐 특별하게 규제가 나오거나 그런 건 없었고, 그 중국의 철강 재고가 조금 줄었다고, 네, 뭐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지금 현재 악성 매물이 다 지금 해소가 되는 과정에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 외에 뭐 특별한 뉴스 없이 중국이 많이 빠졌다라는 거죠. 18일 날, 그 지수 조정이 있어요. 중국의 그 FTSE라는 지수의 그 차이나 A50, 거기에 지수 조정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우리나라도 지난달에 지수 조정 때문에 급락을 한 것 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중국 쪽도 뭐 그런 지수 조정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 싶고, 오늘 뭐 다른 나라, 다른 그 일본이나, 그리고 대만, 베트남, 오늘 뭐 홍콩도 빠졌고, 홍콩은 뭐 중국 따라가 빠지는 거니까요. 네. 대만도 그렇고, 거의 대부분 다 빠졌기 때문에 어제 미국 시장 빠졌으니까 같이 빠졌다. 그리고 연준 회의 있으니까 관망세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만 올랐다라는 거. 우리나라에 특별하게 호재가 없습니다. 네. 정부에서 오늘 그 원전에 관련돼서 얘기를 했었죠. 네. 그 에너지 관련돼서 믹스 할 수밖에 없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태양광, 풍력 이런 걸로 지금 늘어나는 전기 소비 감당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원전이 필요하다고. 네. 뭐 그런 얘기 했었던 거 외에는 뭐 특별하게 우리나라 시장이 올라갈 이유가 없어요. 다만 삼성전자에 강한 매수가 들어왔던 거를 보면, 오늘 대만에 있는 그 파운드리 그 업체들이 3분기에 가격을 최대 30%까지 또 올린다고 합니다. 네, 가격을 또 올린다.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인피니온도 12% 정도 가격을 올린다고 했고, 미국의 온 세미컨덕터라는 그 반도체 회사도 가격을 지금 올릴 준비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반도체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라는 얘기죠. 네. 뭐 그거 때문에 삼성전자가 올랐다. 예전에는 전혀 반응 안 했는데 왜 그 뉴스에 반응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이번에 그 삼성전자 뉴스 중에서 이번에 삼성전자가 새로운 제품을 하나 냈어요. 그게 D램하고 SSD하고 두 가지를 합친, 예전에 인텔이 그걸 만들어서 제가 이 제품 아주 좀 중요한 제품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합친 그 반도체를 만들어냈거든요. 네. 그 제품이 아주 중요한데, 그 제품이 나오게 되면 여러 가지 또 회사가 타격을 받는 회사가 있고, 속도가 또 빨라지기 때문에 또 설계를 다시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변화가 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거는 좋은 점인데, 명확하게 삼성전자를 오늘 왜 이렇게 많이 매수를 했나 설명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밤부터 연준의 회의가 시작됐는데요. 미국 언론에서도 설문조사에서 이번에 특별한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나리오를 예상할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네, 오늘도 뭐 시나리오에 대해서 CNBC에서 설문조사를 또 했더라고요. 네. 했는데 70% 정도가 이번에는 뭐 특별하게 바뀌는 것도 없고, 자산 매입 축소에 관련된 언급이 9월달 정도에 나올 것 같다. 그리고 내년 1월부터 자산 매입 축소에 들어가고, 금리 인상은 내년 11월 정도가 될 것 같다. 원래 12월이었는데 11월로 한 달 앞당겨졌다. 뭐 이런 정도 변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존의 전망하고 크게 달라지는 게 없다라는 거고요. 한 가지 생각해 볼 거는, 제가 생각을 해본 거는, 이번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어제 뭐 JP 모건 다이먼 회장이 얘기를 했지만, 이게 일시적이라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해서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더 높아졌잖아요. 지난번에 4.2% 나왔을 때 그 연준 의원 한 명이 충격적이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5%가 나왔으니까 네, 더 충격적이겠죠. 근데 이게 일시적이냐? 중요한 거는 일단 연준 의장이 거기에 대해서 조금 우려한다, 뭐 이런 발언을 하거나, 아니면은 조금 더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식으로 말이 조금 바뀌게 되면 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만
그런 발언과 함께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초과 지준 금리 그거를 조금이라도 올리게 되면 일단 큰 부분은 해소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제 유럽에서 중요한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유럽이 공동채권을 발행을 했습니다. 네. 여태까지 그게 해결이 안 됐다가 이번에 발행을 했어요. 10년물이 처음 나왔는데 200억 유로 정도 나왔는데 금리가 0.086으로 발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채 금리가 지금 현재 1.4 정도라고 보면 금리 차이가 아직 크게 많이 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위협이 되지 않는데 이게 나오게 되면 이 미국채에 대해서 상당히 큰 위협이 될 만한 경쟁 상대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네. 이 금리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요거 올라가는지 어디로 이렇게 변화하는지 잘 봐야 됩니다. 일단 뭐 그런 뉴스 외에는 연준이 지금 이것 때문에 뭔가 좀 태도를 바꾼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그 발언 단어 하나에 따라 가지고 네, 시장이 약간 요동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어제도 투자자분께서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국고채 3년물 금리가 예상보다 빨리 오르는데 시장 밸류에이션에 악영향을 주지 않을지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네, 국고채에서 중앙은행의 기준금리를 반영하는 금리는 2년물이고요. 그리고 경제 성장률과 물가를 반영하는 금리는 10년물입니다. 네, 3년물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지금 돈이 너무 많은데요. 살 채권이 없어요. 네, 채권이 부족합니다. 지금 현재. 뭐라도 사서 지금 이자를 받겠다, 수익을 내겠다고 하는 돈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뭐 특정 만기물이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어제 구리 선물이 생각 외로 많이 빠졌는데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구리 가격에 대해서는 어제 뉴스가 나왔었는데요. 구리가 지금 최근에 한 10% 이상 지금 이달 주간으로 한 14% 정도 빠진 것 같은데 원래 이게 구리가 갑자기 이렇게 급등할 때 지난달에 급등할 때 그때 그 남미에 구리 최대 강산이 있어요. 그쪽에서 파업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오른 부분이 있거든요. 네. 물론 뭐 구리가 산업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경제가 좋아진다라고 했으니까 그때 이렇게 오른 부분도 있고 한데 공급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뉴스 때문에 오른 게 있어요. 근데 최근에 중국에서 그 금속 원자재 이런 거 투기 단속한다 그래가지고 아마 조금 영향을 받은 것 같고 그리고 미국의 인프라 투자가 지금 자꾸 지연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되고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구리가 빠졌다. 예, 어제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뭐 제가 보기에도 구리 가격이 최근에 빠진 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의 지금 전선주 같은 경우 뭐 이렇게 잘 올라가다가 좀 약간 조정을 받고 있긴 한데 구리 관련된 기업이 몇 개 있잖아요. 예, 그 흐름이 뭐 지금 추세가 무너지거나 뭐 그러지는 않은 것 같고 경기는 앞으로 지금 계속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구리 가격이 뭐 일시적으로 빠진다 해가지고 크게 신경 쓰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어제 그 미국의 목재 가격이 급락했다라는 뉴스가 있습니다. 어제 목재를 봤는데 어제부터 빠진 건 아니고요. 5월 말 정도, 5월 하순부터 빠지기 시작했는데 그게 5월 초에 $1,000였거든요. 근데 그게 $1,700 정도까지 거의 뭐 한 일주일 사이에 이렇게 70% 정도 급등합니다, 이게. 그래서 올랐다가 지금 최근에 이렇게 쭉 빠져가지고 얼마까지 빠졌냐면 다시 $1,000입니다. 이렇게. 그렇게 되면 그 목재 가격이 많이 오른 게 지금 그 미국의 주택 수요가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다른 원자재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목재 가격이 갑자기 뛰었다고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나무 훔쳐가는 사람도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가격이 제자리로 돌아왔다라는 거죠. 네.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뭐 최근에 시멘트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서 지금 재고가 계속 부족하고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하긴 한데 원자재 가격은 뭐 앞으로 계속 천천히 올라주는 게 지금 유가가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천천히 올라주는 게 나쁘지는 않거든요. 원자재가 오르게 되면 이머징 시장이 좋아요. 일단 브라질이나 뭐 그런 원자재를 많이 수출하는 나라들 호주도 있고 뭐 그리고 러시아도 있고 인도도 있고 네. 그런 나라들 경제가 또 좋아지기 때문에 나쁘진 않은데 뭐 최근에 좀 빠진다 해가지고 경기가 꺾인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수가 우리나라 지수가 역사적 고점을 넘었잖아요. 네. 여태까지 지수가 급락한다고 얘기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을 한번 뵙고 싶네요, 진짜. 네. 오늘도 투자자분들의 궁금증이 해소되었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일단 오늘 다른 나라들은 다 빠졌는데 우리나라만 올라가지고 그게 조금 불안합니다. 근데 그거를 조금 완화시켜 주려면 환율이 빠졌어야 되는데 환율이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도 조금 불안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근데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매일매일 이번 주는 매일매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최경진의 퀵슈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